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103페이지입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103페이지 맞죠? 103페이지에 도시군 계획 시설 거기할 차례입니다. 자, 계속 연결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3주째 강의인데 첫 주째 강의는 방향을 잡는 계획 그리고 집행하는 계획을 배웠습니다. 방향을 잡는 계획은 두 개의 지역의 방향을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 이건 두 개 이상 지역을 묶어서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의 단일 지역에 대한 방향.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건 단일 지역이니까 어디를 얘기하죠? 6인 지역이죠. 6인은 어디를 얘기한다?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이죠. 이 지역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이제 방향을 잡았으니까 집행하자. 이게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죠. 5가지를 집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5개 뭐다?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지정 변경한다. 이거 지난번에 배웠고요. 두 번째,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한다. 용도 구역은 종류가 몇 가지? 5개. 앞자 따서 개, 도, 시, 수, 입. 여기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내용이 뭐다? 기반시설. 요걸 하자 이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관리계획 내용을 하나씩 정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반시설을 할 건데요. 자, 그럼 요 계획은 말이죠. 누군가 입안하고 누군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입안과 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안자가 원칙은 누구다? 6인. 예외는 국토부. 그리고 도지사. 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입안했으면 결정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결정권자를 모르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결정은 원칙은 누구? 시, 도지사의 대도시.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또 해수부 장관. 해수부는 뭘 결정한다? 수산자원 보고요. 그리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딱 2가지만을 결정합니다. 딱 2가지 뭐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건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또 하나는 대체. 대체가 대체 뭐죠? 대체. 용도 지구의 규제를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탁 막히죠? 여기서 막혀버렸네. 다시.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도나 대도시. 예외는 국토부, 해수부, 시장 군수. 해수부는 뭘 결정한다고요? 수산자원 보호역.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게 딱 2개예요. 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동네 거니까 얘가 결정한다. 또 용도 지구의 규제를 뭐로 대체한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그러려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동네 거니까 얘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 기반시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103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1번에 기반시설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이라고 그랬죠.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걸 뜻한다고요. 자, 바로 2번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건 빨간 펜으로 밑줄 쳐줍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명칭이 바뀝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한다. 기반시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뭘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이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도로를 계획 가지고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용어를 좀 보는데 105페이지 봐주세요. 105페이지. 괄호 2번 제목이 뭡니까? 공동구라고 나와 있죠? 공동구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동구가 대체 뭘까? 요것은 지하 공동매설구의 줄임말이에요. 지하 공동매설구. 이걸 줄여가지고 공동구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전봇대 보기 어렵죠? 전봇대. 예전에 그 전선을 깔으려면 도로 양변에다가 50m 간격으로 전봇대를 설치하고 거기다 전선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여기다 전봇대를 쭉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도시 전체가 난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선을 교체할 때 도로를 통제해 줘야 돼요. 도로를 통제하고 전선을 교체합니다. 그럼 현대사회에서 교통 대란이 발생하죠. 또 하나 단점이 있죠. 전봇대가 없으니까 참새를 먹을 수가 없어. 예전에 전봇대, 이게 뭐 전선이 쫙 있으면 참새가 쫙 있잖아요. 예전에 참새구이 기억 안 나세요? 아, 옛날 분이 아니시구나. 이 참새를 산탄 총 있잖아요. 빵 쏘면 여러 개 쫙 날아가는 총알이 있거든요. 그걸로 쏘면 막 20마리가 쭈르륵 떠들어져요. 요걸 갖다 참새를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참새하고 요만하잖아요. 참새 아세요? 쪼만한 새 있어. 요걸 갖다가 어떻게 구워 먹냐면 지푸라기를 태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한 5분 따라락 태우면 이제 이렇게 꺼내요. 홀딱 벗겨져, 그러면. 껍데기 홀딱 벗겨지고요. 다리냐고 가늘잖아요. 떡떡 분질러. 다리는 버리면 안 돼요. 갖고 있다가 참새를 먹는 거야. 먹는데 통째로 먹는 거예요. 딱 먹으면 제일 맛있는 게 대가리야. 동그란 대가리가 있잖아요. 딱 씹으면 씁쓸한 뇌가 나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먹으면 이게 이빨 끼잖아. 그러면 참새 다리 뽑은 거 있잖아. 그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먹어요. 이렇게 맛있었다고요. 근데 요새는 참새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에 그 메추리 먹어봤습니까? 메추리가 참새랑 비슷합니다. 근데 참새가 더 맛있어요. 뭐 어쨌거나 전봇대가 없으니까 참새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을 이렇게 지상에 설치하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갖다 땅속에 묻자는 거예요. 이게 지표면 여기다 콘크리트 터널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서 요 안에다가 전선이나 가스관이나 통신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 가스관, 통신선을 쭉 집어넣습니다. 이것을 공동구라고 하죠. 이렇게 해주면 도시 전체가 난잡해지지 않을 것이고 교통이 막힐 필요가 없겠죠. 이걸 공동구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세요. 그럼 공동구는 중개물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잡으세요. 지하의 공동 매설구다. 자, 의부터 보겠습니다.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 등의 공급 설비나 통신, 하수 등의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그랬어요. 함께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 보존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계획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설비를 뭐라고 한다? 공동구라고 한다. 개념만 잡으세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에 공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 중에서 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출제하다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공동구는 중개 업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두어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출제됐는데 그것도 교과서에 안 나온 게 막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다나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교과서에도 안 나온 게 출제했으니까 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뒤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순간까지 공동구에서는 출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히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는 나와도 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걸 외울 수 없거든요. 개념만 잡으시고 공부를 하지 말도록 해요. 공동구는 이게 마지막 강의예요. 다음 달엔 공동구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는 뭐다? 지하의 공동 매설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공동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땅을 파야 되나? 도로에 보면 동그란 쇳덩어리 있잖아요. 맨홀 있잖아요. 여기 맨홀이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계단이 나와 이렇게. 타고 내려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를 들어가 보셨나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간접 경험을 해보셨을 거야. 외국 영화 보면 맨날 나쁜 놈들이 절로 도망 다니잖아요. 지하 저기 그게 공동구예요. 꽤 크죠? 깨끗하죠? 근데 실제 들어가 보면 저는 많이 들어가 봤어요. 여의도에 공동구 점검을 하러 많이 들어갔는데 저기 만약에 가스관 통신이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 점검을 해요. 점검하러 들어가 봤는데 아주 더러워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하면 이따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자, 한 장 넘겨주시죠. 이제 한 장 넘기면 107페이지가 나옵니다.
107페이지에 괄호 3번 제목을 봐주세요.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밑줄 딱 쳐놓고.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 넓을 광자. 2개 이상이란 얘기예요.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박스에 2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2 이상 잡았습니까? 2 이상 밑줄 치고 박스 1번 보면 중간쯤 나오잖아요. 2 이상. 2 이상의 6인적에 걸쳐 있는 시설, 걸쳐 있는 시설에다 밑줄. 2개 이상에 걸쳐 있으면 광역이다. 두 번째, 요것도 2 이상. 2 이상 6인적에 공동 이용하는 시설. 2개 이상의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시흥시가 있다. 시흥시에 도로가 있습니다. 무슨 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이죠. 근데 시흥시에다가 도로를 까는데 그냥 까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로 깔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깔을 때 도로를 국가 등이 행정계획을 가지고 결정했다라면 이건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근데 도로를 개인이 깔 수도 있나요? 사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요 계획 가지고 깔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냥 기반시설입니다. 또 이제 이게 안산시가 있대요. 안산시에 공원이 있다.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근데 공원을 설치하는데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행정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공원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죠. 근데 이제 도로를 까는데 2개 이상에 걸쳤단 말입니다. 무슨 시설? 광역시설. 또 걸치지는 않았으나 안산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서 함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 이용하는 것도 광역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기반시설이 있다고요.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온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만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이걸 뭐로 결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면 이것은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또 이제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기반시설 중에서 어떻게 해야만 광역시설이 된다? 이건 2개 이상이 나오죠. 2개 이상 지역에 걸치거나 또는 걸치지 않았으나 공동 이용하면 바로 광역시설이 됩니다. 공동 이용. 이런 시설이죠. 어쨌건 도시계획시설이나 광역시설은 다 기반시설에서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텔은 기반시설이고요. 여기서 이걸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걸 갖다가 2개 이상에 걸치거나 공동이용하면 광역이다.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념만 딱 잡으시고요. 자, 다 정리가 됐습니까? 됐으면 한 장 더 넘겨보시자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뭐 개념 정도 잡았고요. 이제 108페이지를 딱 보시면 03번 제목을 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의 정의를 배웠죠. 도시군 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다. 근데 거기다가 사업 하나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 한번. 무슨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뭐를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마디로 도로 까는 사업, 공원 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사업을 공부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이건 사업입니다. 사업이니까 절차가 있을 거고요. 그 절차를 노트에다 필기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절차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순서니까 좀 적어보자고요. 사업의 시행 절차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우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도로 깔겠다 말겠다 결정해야죠. 뭐로 결정한다 이건? 도시군 계획서는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죠.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요 도시군 관리 계획 가지고 사업을 할 거다 말 거다를 결정진단 말이에요. 결정. 도로 깔겠다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했으면 도로 부지를 매입도 해야 되고 사업의 비용이 필요하겠죠. 재원 조달이나 보상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 처음 나오는 또 나왔어요.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로 깔 때 보상이나 재원 조달입니다.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이죠. 요걸 딱 잡았으니까 이제 시행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시행자가 맨 먼저 할 게 실시 계획을 작성한다. 실시 계획하면 말 그대로 시행자가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 사업 계획이죠. 이건 당연히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죠. 대부분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시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도로를 깔겠죠? 사업이 시행되고 사업이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으면 완료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시행자가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공사 완료를 보고합니다. 행정청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제대로 잘 했는지 검사해야죠. 공사 끝나고 하는 공사를 뭔 검사라고 한다? 준공검사. 제대로 잘 끝났나 준공검사를 하고 이제 끝났음을 외부에 알리는 거예요.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외우자고 쓴 건 아니고요. 사업이라는 건 절차니까 절차를 적어봤는데요. 자, 그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이미 공부했단 말이에요. 했죠? 했으니까 단계별부터 들어가자. 자, 단계별은 의미가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할 때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단계라고 돼 있잖아요. 단계니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3년 이내 사업. 3년 이내 사업을 1단계, 2단계는 3년 후의 사업을 2단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 도로 깐다. 이게 도로 깔 땅 아니겠습니까? 도로 깔 땅을 유식한 표현을 해보자. 무슨 부지? 도로 부지라고요? 좀 더 유식하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죠? 도로 깔 땅을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그럼 도로 공사가 만약에 5년이라고 쳐봐요. 5년이면 3년의 정점이 두고 3년 이내 부지를 1단계 부지라고 하고 3년 후의 부지를 2단계 부지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단계별이에요. 1, 2단계로 나눴습니다. 요걸 만드는 절차는 일단 사전에 협의를 해요. 사전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수립을 하는 거예요. 수립을 하는데 요 계획은 보상계획입니다. 보상계획이니까 수립은 6인이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잘 아는 6인이 수립하고 그리고 공고한다. 6인이라고 하지 뭐 2반자라고 할까요? 2반자? 2반자가 수립한다. 2반자라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죠. 이렇게 수립하고 6인이 공고한다. 이렇게 끝나죠. 뭐 썩 중요한 계획은 아닌데요. 의미만 파악하자.
보상이나 재원 조달 계획, 요걸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한다. 자, 내용 보시자고요. 자, 괄호 2번을 보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가 나와 있고요. 자, 1번에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자, 1번 수립권자에다가 땡땡 하고요. 누가 수립한다고요? 입안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는 것은 초안을 작성하니까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네를 소상히 아는 자가 누구다? 입안자. 맨 밑에다 적자. 책 맨 밑에. 입안자 땡땡. 우리 동네를 소상히 아는 자. 우리 동네를 소상히 아는 자를 입안자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를 소상히 아르니까 입안자가 하는 일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보상계획도 이것도 입안자가 만든다. 그럼 입안자가 저쪽 다시 봐요. 아까 필기한 거 있죠? 맨 왼쪽에. 관리계획의 입안자 원칙은 누구예요? 6인. 예외는 누굽니까? 국토부 도의사. 그게 그대로 나오겠죠? 자, 보시다. 기획번 원칙 6인. 니은번 예외 국토부 도지사. 그대로 나오잖아요. 확인하셨고요. 2번 수립 시한 보자.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 고시로부터 2년 이내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도로 깔 때 보상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결정된 후에 수립을 해야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가 된 그날부터 2년 안에 요 계획이 따라 나와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3번 갑니다. 구분이 나와 있죠? 1단계,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 사업. 2단계는 3년 후의 사업을 2단계라고 한다. 3년을 정점으로 1, 2단계로 나눠지고 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봐요. 4번 제목입니다. 수립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뭐가 포함된다? 재원, 조달이나 보상계획이 포함된다. 재원, 조달과 보상계획입니다. 5번째, 6위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행정처가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수립을 입안자가 하는데 수립 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긴 하시고요. 이제는 단계별이 만들어졌으니까 시행자가 나온다. 사업할 시행자인데 시행자는요. 행정청인자 사업할 수 있다 없다. 도로 까는 사업을 행정청이 할 수 있냐고요. 시흥시에서 도로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비행정청도 도로 깔 수 있나요? 현대건설도 도로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됩니다. 그럼 이때 행정청인자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정청이 사업을 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비행정청을 다시 둘로 나눠보자. 자, 여러분들 국가나 지자체는 행해요, 비행해요? 행정청을 행이라고 할게요. 비행을 비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행이다, 비행이다? 행이죠. 그자는 아무 조건 없이 사업할 수 있다. 또 토지주택공사 있죠, 여러분들. 한국토지주택공사 들어보셨죠? 옛날에 주택공사 한 거. 그자는 행해요, 비행해요? 헐. 행정청은요, 공무원들만이에요. 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은 딱 2개밖에 없어. 국가나 지자체. 국가는 국가공무원, 지자체는 지방공무원이죠. 행정청은 딱 2개.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자체. 100개 없어요. 그럼 토지주택공사는 보통 LH공사라고 하잖아요. L, 랜드, 토지, H, 하우스, 주택이니까 LH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는 비행정청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지만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공공이에요. 자, 그래서 비행정청을 다시 둘로 나누면 공공인 시행자와 민간 시행자가 있다. 특히 공공이 바로 LH공사라고 보세요.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지만 행정청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비행이니까 얘가 사업하려면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너 사업해도 좋다 지정을 받아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의 경우는 얘보다 더 까다롭겠다, 그죠? 현대건설이 사업하려면 일단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지역주민 동의를 받고 또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다고요.
이때 동의는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대개 공법에서 동의는 분수가 2번 나와. 앞쪽 분수는 면적, 뒤는 총수입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서 지정받아야 민간은 사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제목에 시행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 나와 있고요. 우선 원칙적 시행자가 누구냐 하면 땡땡 6인이라고 적자. 우리 동네 사업은 6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행정청이 쭉 나와 있고요.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기면 이제 B번이 나와 있습니다. 웬이에요? B번. 민간 시행자의 지정 요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정을 받기 위해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로 나온다? 3분의 2, 2분의 1 확인하시죠.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행정청이라 할지라도 공공인 경우는 동의가 있다 없다? 없지요. 지정만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왜 틀렸죠? 동의 수채 없잖아요. 동의가 수채 없죠? 그러니까 LH는 공공이니까 동의가 없다. 민간일 때만 동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제목만 보세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지구를 나누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업하면 시행자는 좋아요, 싫어요? 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시행자 보호조치라고 적으세요. 시행자 보호조치. 무조건 쪼개서 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로 해. 그러면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시행자한테 야, 너 나눠서 해도 좋아 라고 한다면 혜택을 주는 거죠. 시행자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내려갈까요? 실시계획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자고요. 시행자가 결정됐으면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아요. 이게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 사업계획. 이걸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죠.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거야 라고 하는 구체적 사업계획이죠. 이걸 시행자가 작성해서 행정처로부터 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인가도 받고 고시한다. 자, 실시계획 작성 누가 한다? 시행자. 시행자 밑줄 딱 쳐놓고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했으면 2번에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인가는 당연히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겠죠? 인가를 받고요. 한 장 넘기시면 인가한 것을 한 장 넘기세요. 맨 위에 3번에 고시가 나오잖아요. 고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전국이 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행정처로부터 인가도 받고 이를 고시한다. 이렇게. 이걸 바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요. 실시계획은. 자, 이제 실시계획까지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시행자는 모든 준비 끝났잖아요. 사업 시행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사업을 시행한다고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게 온통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 한다고요? 지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건 개별 사업이에요? 공익성이 큰 사업이에요? 공익성이 크니까 사업할 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시행자 보호조치가 있어요. 공익성이 크니까 시행자가 편하게 사업할수록 시행자 보호조치가 있고 요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딱 5개. 아주 출제하기 좋습니다. 요 5개는 시행자를 보호해주는 조치. 첫 번째, 아까 분할 시행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까 읽고 왔잖아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시행자 도와주는 거죠. 또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건데 이걸 무료로 볼 수가 있다. 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공시법 시간에
공시송달 들어보셨나요? 아직 못 들어보셨나요? 그럼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또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것도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의 땅에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사업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남의 땅을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입니다. 이렇게 5개를 뭐라고 한다? 시행자 보호조치. 그럼 여러분들 요 시행자는 아까 행도 있고 비행도 있었죠. 그럼 행정청에게만 보호조치를 줄까요? 비행도 보호조치를 다 받을까요? 비행도 받겠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행정청이야 당연히 보호조치를 받고요. 비행은 왜 보호조치를 받는다? 행도 아닌데? 이유 얘기해봐. 공공이니까 대부분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입니다. 실시계획 작성했겠죠.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죠. 인가를 받았다라면 행정청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행정청의 지위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이 실시계획 작성했어요.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가 받으면 모든 걸 인정해 주니까 인가를 받은 시행자는 행정청 지위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호조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자는 모든 시행자가 다 보호조치를 받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분할 시행. 요건 아까 있었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13페이지 보니까 4번 제목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제목을 바꾸자. 시행자 보호조치로 바꿔주세요. 제목을. 4번 제목을 시행자 보호조치로 바꾸시고요. 별표 하나 딱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있나요? 1번 위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1번 쓰시고요. 분할 시행을 먼저 적으세요. 분할 시행. 분할 시행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을 2번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2번에 관계 서류를 무료로 볼 수 있다. 2번을 3번으로 바꿔야죠. 공시송달. 언니 여기 있잖아. 이걸 3번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3번 나오나요? 토지 수용 사용을 4번이라고 바꾸시고, 그리고 한 장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책 맨 위에다가 동그라미 5번이라고 쓰시고 타인 토지 출입이라고 적으세요. 타인 토지 출입. 요건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 땡땡 페이지 174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17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요걸 묶어서 함께 공부하면 요렇게 5개를 뭐라고 한다? 시행자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보호조치가 아니거든요. 당구장 표시를 해버리세요. 4번을 없애버리고 당구장 표시. 그렇게 되면 시행자 보호조치는 딱 5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갑니다. 아까 했듯이 분할 시행은 아까 했잖아, 그죠?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거죠. 시행자가 사업할 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무료로 볼 수 있다. 세 번째가 뭐다? 공시송달.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는데, 자, 제가 시행자야. 시행자인데 상대방에게 자료를 보낼 게 있어. 자료를 보내야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 주소가 불투명해 자료를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료를 못 보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난감하죠? 이때 이 자료를 보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해버려요. 게시를 하면 제가 상대방에게 보낸 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겠다. 이거예요.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한다. 대충 이해하셨죠? 못했어요? 공시송달이 뭐라고? 내가 보낼 자료가 있는데 상대 주소가 없어 못 보내. 그럼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하자?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를 해. 공개적으로. 그게 공시잖아요. 그러면 보낸 거와 똑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게 송달이잖아요. 공시송달.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보낸 거와 똑같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 이렇게 함으로써 시행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목 위주로 본 거예요, 지금.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대.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이건 제목만 보면 돼요. 그런데 요 두 가지는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토지의 수용 사용이랄지 타인 토지 주변 단독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시행자 보호조를 5개를 그대로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걸 건너뛰고 요 2개를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건 좀 심화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토지의 수용 사용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주변에서 토지를 수용한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나요? 어디서 들어봤죠? 무슨 사업할 때? 응? 저 배고 신도시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유자가 보상비 받아서 수용됐다. 못 들어봤습니까? 저런 집이 용인 살거든요. 용인 사는데 용인에 판교가 가깝잖아요. 판교 옛날에 신도시 개발했잖아요. 신도시 개발하니까 그 토지나 임야나 농지를 갖고 있던 소유자가 엄청난 보상비를 받은 거예요. 판교 쪽에 이제 토지를 수용 방식으로 했거든요. 수백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할 거 아니에요. 이주를 또 하필 우리 아파트 단지로 많이 왔어. 노인네들이다 보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가 민속촌 입구에 있는데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애들 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천식 환자가 있는 애들은 다 우리 동네로 와서 거기 초등학교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천식 우수학교로 딱 지정돼 있거든요. 산이 있어갖고요. 아침에 문을 열면 굉장히 신선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보상비 일부 받아서 이쪽 집으로 딱 왔어. 오니까 온통 그 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남편분들이 기가 죽은 거예요. 맨날 밥 먹을 때마다 와이프가 그러죠. 옆집 누구누구는 시아버지가 수백억을 받아서 뭐 5억을 줬대나? 뭐 아우디 차를 사줬대나?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는 왜 안 주냐 이거지. 그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 정도로 수용은 뭐냐면 땅을 뺏는 거예요. 공익사업을 해서 땅을 뺐습니다. 뺐을 때 강 뺏어요, 보상해줘요. 보상해주고 뺏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수용을 자세히 좀 공부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공부하자. 수용이라는 것은 뺏는 겁니다. 뺏는 거예요. 뺏는데 그냥 뺏는 게 아니죠. 보상을 전제로. 보상을 전제로 강제 취득하는 거. 뺏는 거예요. 뺏는 거. 무엇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뺏는 게 수용이에요. 그런 사용이라면 뺏는 건 아니고 잠깐 이용하는 걸 사용이라고 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토지 소유자 A가 있었어요. 이게 A 겁니다. 근데 이 땅에다가 시행자가 도로를 깔겠다는 거예요. 도로. 도로공사는 공익사업 맞습니까? 공익사업이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시행자하고요. 소유자가 원만히 협의를 해서 이 땅을 매입해갖고 사업하면 돼요. 그럼 되겠죠? 그런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시행자는 이 땅을 못 갖게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죠. 난감하겠죠? 이때 국가는 시행자에게 막강한 힘을 줍니다. 야, 그래? 너 그럼 이 땅 뺏어라고 취득권을 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그럼 수용을 할 대상은 개별 사업일 때는 남의 땅 못 뺏겠죠. 무슨 사업일 때 뺏는다? 공익 사업일 때 뺄 수 있는데 수용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법 규정에 의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에 대한 원칙적인 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공익사업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수용도 하고 사용도 합니다. 이건 원명이 뭐냐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에요. 줄여서 그냥 공익사업법률. 제가 무슨 법이라고 아까 했죠? 뭐라고 하긴 했어 지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하자? 공익사업법률. 이거에 의해서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법은 6개 개별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법이 그 6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 법은 직접적인 시험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험 과목은 아니래도 기본적인 3가지는 이 법 내용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원칙적인 걸 얘기합니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일 것? 공익사업일 것. 공익사업이래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일 것. 그럼 공익사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한다? 이 법에 나와 있어. 이 법 제4조를 보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때 수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뺏을 수 있는데 공익사업이라면 뺏기 전에 뭐부터 한다고요? 보상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시행자는 뭘 해야 되느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장관님, 내가 공익사업입니다. 제가 계획서를 작성했으니까 장관님이 잘 검토해 보시고 내가 저 땅을 뺏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인정 좀 해달라. 이거 인정. 이것을 사업 인정이라고 한다. 사업 인정을 받을 것. 이게 두 번째 요건이에요.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인정해 주겠죠. 사업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요 두 가지가 완비됐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수용을 못 해요. 수용의 조건 두 가지 뭐라고요?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고 뭘 받아라?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럼 사업 인정을 받았다고 쳐봐 이제. 두 가지가 완비됐으면 뺏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뺏기 전에 뭐부터 한다? 따라서 이때 보상은 사전, 뺏기 전에 돈으로 주는 보상이에요. 사전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상시 수용은요. 선보상 후 취득인 거예요. 보상부터 하고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양방 간에 보상 협의를 할 겁니다. 보상 협의를 한다. 얘하고 보상 협의하죠. 보상 협의가 잘 됐으면 그 돈 주고 뺏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되게 보상 협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죠. 얘는 더 받으려고, 얘는 덜 주려고. 협의가 안 돼요. 보상 협의가 결렬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시행자 그럽니다. 시행자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재결 신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재결 신청은 뜻이 뭐냐면 중재한다 할 때 결정한다 할 때 중재해서 결정하라. 이걸 재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보상 협의가 결렬됐을 때 중재 신청하는 거예요. 요건 누구한테 한다? 토지 수용위원회라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보상기구입니다.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하는 거죠. 누가? 시행자가. 그럼 여기서 이제 재결을 내려요. 당 토지를 1억 원에 보상하시오라고 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럼 1억을 시행자가 얘를 딱 줘. 얘가 받으면 이 땅은 시행자 겁니다. 근데 얘가 또 안 받을 수 있죠? 안 받으면 그 돈을 법원에 공탁을 딱 걸어. 법원에 맡기고 토지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강제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이렇습니다. 내 땅이 만약에 수용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되게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드디어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버틴기면 시행자가 보상비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하죠. 잘못된 생각. 재결 신청하는 거예요. 재결 신청해서 그 돈 안 받으면 그냥 맡겨. 공탁권을 밀어버리면 돼요. 그냥 강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보상 협의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되게 이 보상비는 이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실가가 아니겠죠. 싸단 말이에요. 그거를 되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기다가 약간의 플러스 돈을 붙여서 이렇게 협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맡기고 밀어버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원칙인 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이게 출제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원칙을 따라가지고 수용했다고 쳐봐요. 그럼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이것도 받아와야 되고 또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칙인 이 법에 의하면 재결 신청은 1년 이내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해야 돼. 이게 지나면 재결 신청을 못합니다. 그럼 잘 해석해 보세요. 재결 신청은 어떨 때 하는 거라고요? 보상협의가 결렬됐을 때. 결국 누구를 도와주는 거다 이건? 시행자를 도와주나요? 소유자를 도와주나요? 시행자. 근데 시행자를 도와주는 이 재결 신청이 1년밖에 못 하거든. 짧잖아요. 따라서 재결 신청 기간이 길수록 시행자는 좋을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결렬되면 재결 신청하고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재결 신청이 원칙이 1년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례가 나온다. 특례라는 것은 원칙을 따르지 않는 거지. 원칙 X. 즉 수용을 할 때 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르지 않겠다 이거예요. 시행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두 가지 특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특례. 하나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 원칙은. 그런데 사업 인정을 간주해 줍니다. 그 간주해 주니까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 뺏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죠. 중요한 건 뭐로 간주한다? 아까 있었던 실시계획 고시.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고시한다고 그랬죠? 실시계획 고시를 했으면 사업 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도 뺏을 수 있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입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몇 년이었다고요? 1년. 너무 짧아 이게. 짧아서 사업 기간 내 할 수 있다. 사업 끝날 때까지 재결 신청할 수 있음으로써 시행자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특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업 인정을 간주한다? 실시계획 고시. 재결 신청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 이제 또 하나 추가해 봅니다. 이제 A라는 땅은 사업 부지 땅이니까 수용 대상이 될 겁니다. 근데 B라는 땅이 있다 이거예요. B. B는 해당 사업 부지는 아니고 인접지입니다. 옆 동네 인접지죠. 그럼 시행자 입장에서는 인접지까지 뺏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잠깐 쓸 수 있다. 일시 사용. 즉 직접적인 사업 부지가 아니니까 재료를 쌓아둔다든지 임시 통로로 잠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지는 수용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자고. 토지의 수용 사용부터 보겠습니다. 수용권자, 시행자가 수용한다고 되어 있죠?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근데 화를 내 또. 날 부르면 되지. 봐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동그라미 4번이라고 바꾼 거 있죠? 수용 사용의 기획번 보면 수용권자 누구다?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물건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확인해 주시라고요. 화내지 마 언니.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 내가 앞에 있잖아요. 내가 알려드릴게. 모르면 내 얼굴 쳐다봐. 내가 딱 손가락 알려줄게요. 자, 이제 니은번 봅니다. 공익사업법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 특별 규정을 제외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다. 이걸 줄여서 무슨 법이라고 하자? 공익사업법률. 거기다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는 겁니다. 원칙. 그러나 디귿번 보자. 특례 규정이라고 나옵니다. 특례는 원칙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러니까 공익사업법률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공익사업법률 X라고 딱 적어보세요. 특례 옆에다가 공익사업법률 X. 그럼 왜 이렇게 혜택 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죠. 자, 기획번 2번 보면 사업 인정의 의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제는 간주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간주한다? 실시계획 고시. 빨간 펜 밑줄.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다면 이를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B번 재결 신청 기간. 이것도 특례니까 공익사업 법률이면 1년 이내일 거예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가지 특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음 C번으로 갑니다. 인접지 나와요. 인접지는 뺏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시 사용. 그다음 수용은 X. 수용할 수는 없다. 넘기시고요. 이제 박스에 보면 말이에요. 점백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제목이 좀 뭐냐면 토지의 수용이에요, 토지 등의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만 뺏는 게 아니고요. 건축물, 정착물을 다 뺏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점백에 보면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뺏을 수 있대요. 거기다 화살표 치고요. 모든 물건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점백이. 그럼 소유권만 빼내냐? 그게 아니에요.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도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입자권 다 뺏을 수가 있대요. 화살표 치고 모든 권리. 그래서 모든 물건, 모든 권리를 다 뺏을 수 있다. 이게 수용입니다. 자, 개략 이해하셨죠?
이제 다섯 번째의 조치가 뭐냐면 타인 토지 출입이란 말이에요. 이건 페이지만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174 펴놓으시고요. 174를 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 174.